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요한이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분의 어머니와 이모, 클레오파스의 아내 마리아와 마리아 막달레나가 서 있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어머니와 그 곁에 선 사랑하시는 제자를 보시고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인이시여,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이어서 그 제자에게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때부터 그 제자가 그분을 자기 집에 모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제가 미사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달 우리 묵주기도의 그런 이렇게 주제는 출산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12월 달 성탄이 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또 사실 정말 우리나라 출산율이 지금 심각한 지경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또 기도를 많이 해야 될 그런 일입니다. 2023년도 6월 2분기 대한민국의 출산율은 역대 최저치입니다. 그러니까 0.7%에서 0.6%로 이행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 대한민국의 낮은 출산율이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지금까지 세계 어느 나라도 가보지 못한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죠. 갑자기 그런 건 아닙니다. 10년 전에 1.26%였습니다. 근데 우리 10년 전에 1.26%가 언제냐, 어느 정도냐 하면 세계에서 출산율이 낮은 대표적인 국가가 있죠. 일본이 출산율이 굉장히 낮은 국가입니다. 근데 일본이 10년 전에 1.26%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일본보다 10년이나 이렇게 더 이렇게 지나서 낮은 출산율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죠. 심각한 문제인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앞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합니다. 요즘 애들 안 낳는다더라 이렇게만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은 미래를 대비해서 가장 심각한 게 출산율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이끌어가는 세상 속에서 사람이 없으면 그거 끝나는 거거든요. 그죠? 사람이 없으면 뭐 나라도 없고 뭐가 없으면 다 끝나는 겁니다. 이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물론 이제 뜨거라 하면서 이제 예산이 우리나라에도 이제 출산율의 저하에 대한 예산이 많이 늘긴 늘었어요. 그죠? 작년에 51조 7천억을 예산을 잡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돈을 쓰고서도 출산율이 유지되기는커녕 계속 더 밑으로 꼬라박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뭐 엄청난 액수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이 51조 7천억이 그렇게 많은 돈은 아니에요. 출산율 저하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OECD 국가 중에서도 적은 편에 속합니다. 이게 국내 총생산 대비해서 평균적으로 OECD 국가가 2.29%를 쓰는데 우리는 1.65% 정도를 쓰는 거예요. 특히 사실은 출산율 저하를 막는 데 가장 중요한 아동 수당이나 육아휴직이나 급여 등을 이렇게 여성급여를 주는 데 있어서 이게 OECD 국가 평균의 30% 정도를 우리가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밑바닥입니까? 이러니 누가 애를 낳으려고 하겠습니까? 거기다가 우리나라 이 대책은 대부분이 주거지원 사업에 치중해 있습니다. 집이 없어서 애를 못 낳아?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지원할게 해가지고 지원하는 게 46%. 그러니까 전체 51조 중에서 절반 정도를 주거지원 사업에만 씁니다. 잠깐 애 낳는데 별로 기여하는 바도 없는 제가 자꾸 이런 얘기 하니까 이상하죠, 그죠?
그리고 애 낳는 게 뭐 그렇게 큰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0.6%가 뭔 문제냐고 한번 체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1세대입니다. 그죠? 남자 50명, 여자 50명이 있어요. 그죠? 근데 기적적으로 다 커플이 됐어. 이러기도 힘들잖아요. 그래가지고 50쌍이 결혼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0.6% 정도 이제 자녀를 낳아요. 그러면 2세대는 50쌍의 부부가 30명을 낳는 거예요. 그죠? 2세대까지는 뭐 큰 차이가 없죠. 그죠? 근데 이제 30명 중에서 다시 이제 3세대가 나올 때 남자 15, 여자 15이 되는 거예요. 이게 또 0.6%가 적용이 된다. 그러면 이제는 15쌍이 9명의 아이를 낳게 됩니다. 그러니까 2세대 지나는 그 기간 동안 100명의 사람 중에서 9명만 남게 되는 거예요. 아직도 체감이 안 되죠. 뭐 9명이 뭐 어땠어? 9명이면 9명부터 타고 좋겠네. 문제는 그 9명이 100명의 남은 할배, 할매들을 부양해야 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연금구조는 내가 젊을 때 월급 받을 때 거기서 떼가지고 연금으로 갖고 가잖아요. 그죠? 이걸 내가 쓰는 게 아니에요. 내가 노년에 쓰는 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윗세대를 부양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요. 내가 지금 연금 내는 거는 윗세대를 부양한다고요. 그러면 이 3세대 9명의 아이들이 태어나자마자 한 사람 앞으로 자기가 부양해야 될 10명의 가족 구성원이 그대로 딸려 있는 거예요. 과연 이 아이들이 자기 수입을 10명의 은퇴자를 위해서 쓸 것인가?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나라 유지도 어려울 겁니다. 그러니까 0.6%라는 얘기는 뭐냐면 무조건 나라가 망하는 길입니다. 환경위기로 세상에 위험이 오기 전에 우리나라는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해결책은 뭘까요? 당연하죠. 기적적으로 출산율을 회복하는 데 있습니다. 기적적으로. 그 기적이 당장 일어날까요? 불가능합니다. 지금 우리 나라가 굴러가야 되잖아요. 최소한. 그러면 일할 사람도 지금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외국인 근로자 겨우겨우 그죠? 이민 받아가지고 해결하는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9명이 100명을 보양하는 구조가 아니라 91명의 일할 새로운 사람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나라를 운영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또 어떤 분 얘기해요. 기계가 다 할 텐데 뭐 걱정이냐. 기계가 세금을 내진 않죠. 그죠? 기계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그럼 나라가 어떻게 굴러갑니까? 그리고 현재 지금 우리 상황이 그래요.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3D가 뭡니까? 더럽고 힘들고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이 노동 현장에 그런 일에 거의 없습니다. 이 3D 업종에 외국인 근로자가 없이는 지금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농가만 하더라도요, 2020년도, 3년 전에 모든 농가에서 거의 1명 가까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했다 그래요. 건설업은 더 심각합니다. 건설업은 외국인 노동자가 이렇게 등록된 사람,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등록된 사람이 11만 명이고, 사실 미등록자가 더 많을 겁니다. 추정컨대 거의 43만 이상이 된다 그래요. 근데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 우리 건설 현장 노동자의 54%가 해당됩니다. 근데 이 사람들도 일을 잘하느냐? 일도 잘 못합니다. 손이 야물지가 못해. 하면 대부분 부실공사 또 해야 됩니다. 그래도 근근히 이 사람들 덕분에 버티고 있는 산업구조가 지금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태도는 지금 어떻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만큼 배타적인 민족이 없죠. 외국 사람 다 이렇게 싫어합니다. 무시합니다. 동남아 사람들, 새까만 사람들, 우리 얼마나 무시합니까? 대구 이슬람 사원 건축 현장에서 얼마 전에 벌어졌죠, 그죠? 이슬람 사람들이 자기 나라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가 중요해요. 자기들 사원을 거기서 만들려고 했던 거죠. 근데 동네 사람들이 그 사람들 성전 짓는 데 가가지고 막 돼지고기 막 구워 먹고 파티를 벌였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절대로 돼지고기를 먹어서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이게? 모욕을 주는 거죠.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언뜻 보면 이해가 가죠. 외국인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사원을 만든다고 하니까 시끄럽기도 하고. 근데 이거는 시대착오입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이러면 그 사람들 올까요? 우리 산업은 이런 사람들 안 오면 수법돼 버립니다. 근데 또 생각한 것은 우리 정부의 대책입니다. 이들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하고 사실은 생각을 하면서도 어떤 활동도 하지 않습니다. 9월달 나온 정부 예산안 중에 외국인 노동자 고용지원센터의 예산안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한 푼도 배정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폐쇄하겠다는 얘기예요. 외국인들이 그렇게 필요하다고 하면서 내년 외국인 근로자가 12만 명을 이렇게 데리고 오겠다고 8월 24일 날 이 부서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9월 14일 날 정부에서 전액 삭감을 했어요. 20일 만에. 우리 지금 행정부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디 하늘에서 돈이 뚝 떨어지고 해결할 문제가 다른 방책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죽하면 한국과 고용허가제를 맺은 아시아 8개국에서 이 동남아 쪽의 사람들을 우리나라에 일꾼으로 보내기도 한 그 나라에서 공식 항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오죽하면 다른 나라 예산을 왜 다른 나라가 그렇게 하지 말아달라고 항의 서한을 보낼까요? 그만큼 심각하다는 그런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동남아 사람들도 못 오겠죠, 그죠? 그러면 우리 산업 기반 자체가 무너집니다. 심각한 문제죠, 그죠? 출산율 저하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대책은 그래도 결국은 우리나라 출산율을 올리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외국인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 이 나라를 우리가 이렇게 운영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한 겁니다. 이거는 바로 이제 드러날 그런 현상입니다. 이제 학교도 마찬가지죠, 그죠? 지금 대학교가 지금 향후 10년 내로 절반 정도는 없어질 거예요. 애들이 없어가지고.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를 안 했어야 되겠습니까? 이번 달은 만사 제쳐놓고 바로 우리나라의 이 미래에 가장 심각한 영향을 미칠 이 출산율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기도 드려야 됩니다. 막연하고 안 될 것 같죠, 그죠? 기도한다고 될까요? 근데 기도하고 노력하면 됩니다. 헝가리, 그죠? 동유럽의 국가입니다. 2010년도에 이 심각성을 깨닫고 과감한 출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게 잘 사는 나라는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GDP의 5% 정도를 이 출산율 해결을 위해서 투자를 했습니다. 예비 부모가 될 사람들을 위해서 대출을 그냥 막 줬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를 많이 낳는 집에는 세금 면제까지 해줬습니다. 집에 애들 4명 낳으면요, 아예 세금을 안 내게 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지금 2030년도에 2.1명이, 그죠? 2.1명이 될 예정이라 그래요. 이런 나라는 이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부에서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되고,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노력을 해야지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너무 많은 얘기해서 좀 죄송한데, 이번 한 달 동안 이 성탄을 기다리면서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런 성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드리면서 이 12월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